기쁜 소식 인천교회와 기쁜 소식 광명교회는 지난 25일과 28일 각각 박옥수 목사 초청 그라시아스 합창단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두 공연에는 케냐 공공서비스부와 잠비아의 공무원 관리부, 청소년 체육예술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즐겼습니다.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여름밤에 어울리는 다채롭고 화려한 연주를 선사했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즈 오즈마노프도 공연했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과 한마음이 돼야 한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교회는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음악회와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뻤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케냐 공공서비스부와 잠비아의 공무원 관리부, 청소년 체육예술부의 고위공직자 10명이 마인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5일 입국한 각국 대표단은 26일 수원 IYF 교육관에서 입교식을 치른 후 본격적인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매 시간 교육위원들의 강연과 그 후에는 강연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거쳐 교육 방향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발표 등을 이어갔습니다. 교육을 받은 공직자들은 마인드 교육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가를 이끌어가는 직위에 있다면 꼭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자국에 돌아가 마인드 교육 확대 및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전주교회, 양천교회, 성북교회 성경세미나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전주교회는 박희진 목사를 초청해 25일부터 28일까지, 양천교회는 심홍선 목사를 초청해 23일과 24일 양일간, 성북교회는 이준기 교육전도사를 강사로 26일 성경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 성도들은 전단지 및 신앙서적 배포, 개인전도 등을 펼쳤고 피아노 및 소금 연주, 합창 등 다양한 공연으로 성경세미나를 장식했습니다. 강사 박희진 목사는 룻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심홍성 목사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간증하며 복음 전도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준기 교육전도사는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 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며 행사를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쁜 소식 김천교회 오성균 목사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습니다. 25일에는 푸에르토리코 최대 목회자 모임의 회장 목사가 심우하는 에반헬리카 미니스트로 사나들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26일과 27일에는 목회자 면담과 국회 하원의장과의 면담,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녁에는 수도 산후안시의 까사데 후빌로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기쁜 소식 산후안교회 성도들은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 1000여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IYF 파라과이 지부와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지부는 초중고 방문 마인드 교육 및 아순시온 주요 대학들과 마인드 교육 관련 MOU를 체결해왔으며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한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부 종교차관과의 면담을 거쳐 IYF와 MOU를 추진했습니다. 파라과이 지부는 앞으로 정부와 실질적인 마인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IYF 월드캠프를 위한 IYF 교사 워크숍이 30일 IYF 수원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 사역자와 사모, 성도 등 교사 300명이 참석했고 오전 8시 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으로 찬송과 기도,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오후에는 각 팀별 월드캠프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023 IYF 월드캠프는 오는 7월 16일부터 열립니다. 에스와티니 기쁜 소식 만지니 교회는 23일 에스와티니를 대표하는 교단 중 하나인 스와질란드 교회 연합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스와질란드 교회 연합회 회장 마공호 비숍은 2022년 CLF 컨퍼런스와 서울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MOU 체결식에는 연합회 사무총장인 부시 쿠넨의 성공회 대표 목사가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소속 교단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 에스와티니 복음의 진보와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돕기로 했습니다.
제7회 케냐 마하나임 컬리지 졸업식이 지난 27일 있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226명이 졸업했고 졸업생들의 가족과 지인들, 특히 나이로비 시의원과 대통령 영부인실 사무총장, 국가청소년부 관계자 등 귀빈 30여 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패션 디자인과 뷰티 미용 전공 재학생들이 준비한 행사가 졸업식을 화려하게 꾸몄고 이어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가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케냐 마하나임 컬리지 측은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널리 전해지는 것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는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성막을 주제로 기성교회 목회자 150여 명을 위한 CLF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매월 열린 CLF 컨퍼런스는 이번 달로 만 1년을 맞이해 더욱 의미가 깊었으며 사도행전 신학교 총장 제임 리엔사이 박사의 축사와 미얀마 연합 미션교회 보보라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김종호 선교사는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속죄 제사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양곤교회는 앞으로도 매달 CLF 컨퍼런스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카메룬 기쁜 소식 야운데 교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에파타 합창단과 함께하는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야운데 교회 성도들은 7개 지역으로 나뉘어 버스 대절 및 식사 준비 등 준비에 앞장섰고 사흘간 매일 800명 이상이 참석해 강사 이준현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경 세미나 후 첫 주일 예배에는 새 신자 97명이 참석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운데 교회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열매가 맺힌 성경 세미나였다며 기쁨이 담긴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 월드 컨퍼런스 준비팀의 워크숍이 지난 23일과 24일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대학생 및 사역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LF 부서별 모임과 독서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CLF 사무총장 조규은 목사는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인도를 받으면 복되고 행복한 CLF 월드 컨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필리핀 팀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옥계 원뜰 농촌체험교육 농장에서 필리핀 이주민 가족 및 근로자들을 위한 행복한 필리핀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캠프에는 해수욕과 계곡 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필리핀 조기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 필리핀 팀은 앞으로 계속 열릴 필리핀 여름 캠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24일 안산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러시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안산교회 성경세미나 및 신앙캠프, 주일 예배 등 다양한 행사로 사할린 동포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교회 주일학교 및 청년회에서 준비한 공연과 사할린 동포들이 준비한 러시아 전통민요 공연이 펼쳐져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안산교회 이상준 목사가 복음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안산 지역 다문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청소년부 산하기관인 키미사가라 청소년센터에서 4주간 한국 르완다 문화교류 프로그램 코리아 커넥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르완다 청소년부가 요청한 이번 행사는 총 400명이 참석했고 한국 해외봉사단원들과 르완다 현지 봉사자들이 프로그램 운영부터 기획, 통역 등 행사 전반을 준비해 더욱 특별한 행사가 됐습니다. 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르완다 청소년들은 이번 행사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르완다의 문화를 공유했고 마음의 세계와 욕구, 절제력 등을 주제로 한 마인드 강연을 들었습니다. 르완다 지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마인드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울산교회 민들레 합창단이 지난 6월 24일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25일 중구 문화의 전당 함원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총 500명의 관객이 자리한 가운데 밴드 K스타즈가 식전 공연을 했고 민들레 합창단은 남성 중창과 앙상블, 혼성 합창까지 풍성한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오세재 목사의 메시지로 이날 공연은 마무리됐으며 민들레 합창단 측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가 28일 평촌아트홀에서 시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메인 공연인 넌 나의 선물이야는 극단 마음이야기가 제작하고 대한민국 시민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화 바탕의 연극으로 IQ 50으로 태어난 자폐아와 그 가정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연극 관람 후 공감 토크를 통해 마음을 나눴고 특별히 실제 주인공인 이민섭 군과 아버지 이상훈 씨가 무대에 등장해 마인드 강연 및 근황을 나눠 더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안양교회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봅니다. 지난 25일 우간다의 캄팔라, 은틴다, 무코노 총 3개 교회의 연합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가족들 200여 명이 참석했고 어린이 댄스 공연, 무코노 교회가 준비한 전통춤, 은틴다 교회의 합창, 구뉴스코 단원들의 공연 등이 있었고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발을 내딛자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세례식과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천안교회 청년회에서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교회 청년회는 14명의 참가자들과 멘토링을 진행해 함께 대회를 준비했고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현지 선교사들과도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천안교회 청년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참가자들이 월드캠프에도 참석하는 등 교회와 꾸준히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흥교회 주일학교가 지난 6월 10일에 이어 24일 투스타즈 댄스 인성교실 시즌2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투스타즈는 시흥 지역 초등생 및 유치원생들의 건전하고 바른 인성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해 만든 동아리로 이날 행사를 위해 시흥시 각 초등학교 방문 및 인터넷 카페 홍보 등을 펼쳤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레크리에이션과 댄스 배우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어 시흥교회 박영찬 목사가 누가 내일의 리더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인성 강연을 했습니다. 시흥교회는 이번 행사로 새로운 학생 50여 명이 연결됐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시즌10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의료봉사회는 29일 지역의 요양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용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회는 한평생 자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요양병원에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봉사를 받은 어르신들도 의료봉사회에 직접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동부산 의료봉사회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30일 사랑나눔 1일 카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장애인, 실버 등 지역 내 취약계층과의 교류를 돕고 독서 캠프나 다문화 캠프 등 향후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많은 시민이 배달 주문과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 운동 중랑구 협의회 등 지역 유지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동서울교회는 1일 카페를 시작으로 여름 계절 행사들을 통해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각 지역 실버회 및 실버대학의 활동이 무더위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명 백세실버대학은 26일과 27일 1박 2일간 국립횡성수채원으로 어르신 50여 명과 나들이를 떠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27일 강남 무궁화실버대학은 관악구 실버 300명을 위한 찾아가는 실버대학 관악교실을 열었고 같은 날 강릉 기쁜실버대학에서도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실버 대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대만에서도 28일 찾아가는 실버대학으로 원주민 마을과 복지센터, 양로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30일에는 남대전 실버대학에서 종강을 기념하는 효도 밥상 행사를 열었습니다. 실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열리며 전 세계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